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억만장자 아빠의 부자 법칙이라는 좀 흥미로운 주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돈이 아니라 부동산을 지켜라 이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과연 모든 상황에서 맞을까?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이 화폐 가치 하락이랑 실물 자산, 이 관계는 뭐랄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된 패턴이긴 하죠. 오늘 그 배경, 근거, 또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주장이 왜 나왔는지 그 역사적 배경부터 좀 볼까요? 자료에 보니까 예전에 근본예제 폐지된 이후 있잖아요. 아, 네네. 그때부터 정부가 경기 부양한다고 돈을 더 많이 찍어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 화폐 가치 하락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이라는 실물에 딱 묶여있지 않으니까 통화 발행량이 늘어나기가 훨씬 쉬워진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돈의 실제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지난 한 50년간 주요 통화들 구매력이 계속 떨어졌다는 데이터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런 데이터가 있죠. 반면에 그 국제 부동산 연맹 잔료 같은 걸 보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부동산은 실질 가치가 오히려 오르는 경향을 보여주고요.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돈의 가치는 좀 이렇게 희석되는 경향이 있고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은 길게 보면 가치를 지키거나 오히려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런 맥락이죠. 그럼 이게 왜 그런 건지 경제 이론 같은 걸로도 설명이 될까요? 그럼요.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 분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생긴다는 거죠. 돈이 많아져서 그렇다. 네. 그리고 또 토마 피케티 같은 경우는 자본 수익률 R이 경제 성장률 G보다 높다. 즉 RG 경향 때문에 부의 불평등이 심해진다고 분석했는데요. 그 유명한 RG 이론이요? 네. 이게 결국 부동산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의 부가 노동소득보다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좀 시사하죠. 통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요. 통계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네. 그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나타내는 M2 통화량 증가율하고요. 우리가 보통 물가 상승률로 느끼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 사이에 상당히 좀 뚜렷한 플러스 관계가 보여요. 돈이 풀리면 물가도 오른다.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 지수랑 인플레이션율을 비교해봐도 좀 비슷한 흐름이 보이고요. 이런 분석들이 결국 돈 가치 떨어질 것 같으면 부동산을 봐라.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냥 숫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로마 제국 말기 얘기도 있고. 맞아요. 흥미로운 사례들이죠. 로마 말기에 은화 가치가 막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토지를 더 선호했다거나 네네. 또 1990년대 루블화 폭락했을 때도 사람들이 실물 자산, 땅이나 금 같은 걸 막 사려고 했었죠. 그랬군요. 비교적 최근에도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요. 그때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라고 해서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네, 엄청 풀었죠. 그 결과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이 확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좀 불안해진다 싶으면 실물 자산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건 이게 시대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패턴인 거죠. 와, 정말 신기한 패턴이네요. 자료에 나온 그 AC, BC 가상 사례도 딱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5년 동안 현금만 갖고 있던 A씨는 구매력이 15%나 줄었는데 같은 기간 부동산에 투자한 B씨는 자산 가치가 40%나 올랐다는 그 비교요? 네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현금 들고 있기 불안하면 자산 분산해서 실물로 바꿔라 이런 조언이 나오는 거군요. 네, 아주 적절한 사례라고 봅니다. 역사, 이론, 통계, 실제 사례들까지 다 보면 화폐 가치 하락이랑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가치 상승 사이에 꽤 강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신이 가져오신 자료에서도 분명히 얘기하듯이 이게 무슨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지역마다 다르고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 또 시장 참여자들 심리 같은 거,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이런 믿음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오르내림이 있으니까요.
부는 종이 위 숫자가 아니라 땅 위에 뿌리 내린 것. 이 말이 왜 나왔는지는 이제 충분히 알겠는데 이걸 그냥 맹신하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자료 마지막에 있던 조언처럼 부자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이 말도 좀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당신의 자료들을 통해서 화폐와 부동산의 관계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네, 유익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역사적으로 반복된 패턴이 있긴 하지만 자료들이 경고하는 예외 상황이 있잖아요. 네, 예외요. 네, 기존의 법칙이 좀 흔들릴 가능성, 이건 없을까요? 혹시 그 예외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 신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 당신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